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모두 다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거북이의 회색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여러분은 가방에 주로 어떤 것들을 들고 다니시나요? 부자들은 운, 특히 금전운이 좋아지기 위해 꼭 가방에 들고 다니는 것이 있다고 해요. 오늘은 이에 대해 유민재 저자의 운의 심리학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자는 상위 0.1%가 찾는 운 심리학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운명의 여신 포르투나처럼 인생에 드리워진 운을 그 누구보다 현실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정말 다양한 직업군, 성공한 셀럽과 부자들을 만나며 수만 건의 성공 케이스를 분석했고, 그녀 또한 부자가 되면서 이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부와 운명을 다듬어가는 비법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녀가 말하는 부자가 되기 위한 행동, 금전운이 좋아지는 비법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부자들의 가방에는 늘 메모장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마시멜로 이야기의 작가 호아킴 데 포사다는 기록은 행동을 지배한다. 기록하는 것은 시신경과 운동 근육을 동원하는 일이기에 뇌리에 더 강하게 각인된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삶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손에 있다는 건데요. 저자는 그녀를 찾는 사람들의 태도를 유심히 관찰합니다. 그 중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겠죠. 이들의 태도를 보면 하나는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해요. 무엇이냐? 성공하는 사람은 무언가를 얻어가는 자세부터 다르다는 겁니다. 그들은 두 눈을 반짝이고 턱을 바짝 당기며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적습니다. 한마디로 여우같이 자신의 몫을 챙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두고두고 곱씹으며 그 메모들을 언젠가 100% 운으로 만듭니다. 작고 가벼운 내용일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곳에는 성공에 대한 열망은 물론이고 운명을 좋은 쪽으로 이끌고자 하는 의지가 가득하겠죠. 그러면 이 의지가 있는 마인드 자체가 좋은 운을 만든다고 해요. 기록은 행동을 지배한다 라고 말했듯이 꼼꼼히 기록하는 습관이 이들을 더 큰 부자로 만들어줍니다. 부족한 운을 메꾸고 채우는 기록들은 인생을 영화롭게 하는 변화의 마중물이 됩니다. 또한 부자들은 현금을 들고 다닙니다. 저자가 만난 성공한 부자들의 지갑 속에는 액수별로 준비된 지폐가 가지런히 들어있었다고 해요. 현금 없는 사회라고 불릴 만큼 요즘은 카드를 많이 들고 다니지 보통 현금을 많이 들고 다니진 않잖아요. 이런 시대에 두둑한 지갑이라니 좀 뜬금없는 소리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물론 큰 돈이 오가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들도 안전하게 전자결제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 매매나 부동산 거래, 신규 사업들이 그러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매일같이 호신용 부적이라도 된 것처럼 일정에게 현금을 가지고 다닌다고 해요. 세종대왕과 심사임당이 그려진 만원권과 5만원권은 물론 퇴계 이황이 그려진 1,000원짜리 지폐도 예외 없이 포함됩니다. 사실 보통 생각하기에는 이들은 늘 수행비서나 가사도우미가 있으니 직접 계산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알짜배기 부자들에게 현금을 들고 다니는 것은 단순히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해요. 주식이나 비트코인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의 가치가 아닌 실제로 보고 만지며 감각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관념적인 가치가 지폐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실물에 돈을 만지고 느끼며 돈의 감각을 유지하고자 하는 부자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데요. 주로 큰 규모로 장사를 하는 분들에게 두드러집니다. 3대째 내려온 유명 빵집이 있습니다. 지방 소도시이지만 목 좋은 곳에 자리한 그 빵집은 하루 매출만 억소리가 납니다. 이 빵집 덕에 도시 전체가 유명 관광 명소가 되었을 정도죠. 건물 하나를 사들여 통으로 매장을 꾸미고 하루에도 수백, 수천 명이 몰려와 빵을 사가는데요. 그러니 카운터에는 지폐와 동전이 부지런히 오고 나가겠죠. 그런데 매장 입구에 서서 매일같이 이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빵집의 창업자 일대 사장님, 창업주입니다. 그곳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창업주가 본점을 지켰다고 해요. 왜 지켜봤을까요? 계산을 잘못할까봐? 아닙니다.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창업주는 계산함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익히고 있었습니다. 지역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유명 가게들이 있죠. 수원의 왕갈비집, 원조 떡갈비집 등 억 단위 월 매출을 기록하는 기업형 음식점의 창업주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카운터를 지킵니다. 이는 장사를 잘하는 분들, 탁월한 사업 수완을 가진 분들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라고 해요. 월급이 통장을 스쳐가는 일반 직장인의 경우라면 당최 돈을 만져볼 일이 잘 없죠. 은행의 계좌에서 숫자가 찍히면 월급이 들어온 것이고 거기에 숫자가 줄어들면 돈을 쓴 것이니 돈의 개념은 그저 허공에서 사라지는 아라비아 숫자에 불과한데요. 한마디로 돈의 흐름을 촉감, 무게, 질감의 감각으로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니 현장에서 현금을 가장 많이 만지는 사람들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장사의 맥을 짚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돈이 들고 나는 융통을 눈으로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는 사람만이 돈에 관한 직감도 예리하게 훈련시킬 수 있을 거고요. 이에 관한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월세를 내며 살고 있습니다. 매달 계좌로 월세 100만 원을 이체해왔는데 그날따라 전산장애로 은행 거래가 먹통이 되었다고 해보죠. 할 수 없이 현찰 100만 원을 직접 집주인에게 건네야만 해요. 똑같은 금액이라도 어쩐지 느낌이 좀 다르지 않을까요? 손가락 터치 하나로 넘어가는 100만 원의 가벼움과 손으로 무게랑 부피를 체감하며 건네는 지폐 100만 원의 무거움이란 확실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똑같은 가치를 지닌 돈이라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현금을 만지지 않고 전자상거래만 하다 보면 숫자에만 익숙해진 나머지 돈이 지닌 진짜 무게와 가치를 잊어버리기 쉬운데요. 부자들이 현금을 두둑히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자들은 기본적으로 돈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현금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실수를 하거나 복잡한 일에 휘말려 큰 손실을 입을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주 적은 금액일지라도 현금은 늘 소지하고 있는 편이 좋다고 합니다.
돈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또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외국에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지갑을 선물할 때 지폐 몇 장을 주는 문화가 있는데요. 앞으로 돈이 잘 들어오길 바란다는 뜻, 즉 금전운이 좋아지라는 의미에서입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 라는 속담처럼 돈을 가지고 다니면 운이 모여든다고요.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지폐 몇 장이 자산을 크게 불리는 훌륭한 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자들은 미래의 돈을 차곡차곡 불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자는 금전운을 좋게 만드는 일상 습관들을 소개하는데요. 이것도 함께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공유해 볼게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가 보금자리입니다. 따라서 집터는 좋은 운을 부르는 훌륭한 베이스가 됩니다. 특히 세상 만물에는 기운이라는 움직이는 힘이 존재하는데 집안의 물건들이 재물운에 깊숙이 관여하게 된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소지품이 그렇습니다. 늘 몸에 지니고 다니기 때문에 사람의 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그 중에서도 좀 전에 이야기했던 지갑을 빼놓을 수 없겠죠. 돈이 돈을 불러온다 라는 개념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금을 어떻게 들고 다니느냐? 10,000원권 지폐를 돌돌 말아서 지갑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은 재물이 새어나가지 않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또한 색이 기운에 영향을 미치는 물건으로는 금수저가 있습니다. 금색은 예로부터 재물과 건강, 장수를 상징하죠. 그래서 식복에 관여하는 수저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복을 불러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소개해보자면 집안의 식물은 낮은 것이 좋습니다. 냉장고에 자석은 붙이지 않습니다. 화장실 문은 닫아두세요. 거실에 노란색 물건을 놓으세요. 현관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합니다. 머리는 창가에 두고 주무시고요. 욕실에 작은 화분을 비치하세요. 비에 젖은 우산은 집에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소하기에 기왕이면 실천해 보시고 금전운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운이란 일반 사람들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이성적인 것을 이해하는 힘은 비이성적인 믿음뿐. 그러니 운을 좋게 만들거나 극대화해 활용하고 싶다면 먼저 운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현재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운을 신경 쓰는 데서부터 시작하면 되니까요. 그래야 운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의지를 발휘해 오래도록 우리 곁에 머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사람들이 운을 키워 큰 부자가 된다고 해요. 운도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운은 자신을 잘 알고 귀하게 다룰 줄 아는 사람을 찾아오지 함부로 대하거나 홀대하면 저 멀리 떠나가 버립니다. 저자는 수많은 사람의 운을 읽어내며 성공한 사람들의 포인트를 깨달았는데요. 이 포인트는 바로 믿음이었어요. 믿음이란 단어는 너무 흔하게 쓰다 보니 너무 달아버린 말이기도 하죠.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을 여기는 마음이 남달랐다고 해요. 오직 자신만이 허락할 수 있는 이 무한한 신념을 스스로에게 기꺼이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부자들은 이런 믿음을 행동으로 변화시킬 줄도 알았는데요.
어떻게? 바로 자기 암시를 통해서요. 아로마 사업으로 손꼽히는 자산가가 된 한 사업가는 자신이 경험한 자기 암시의 비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전 아무도 안 믿어요. 오직 저만 믿어요. 저는 아침마다 루틴처럼 하는 게 있어요. 되고 싶은 모습을 소리내어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이렇게 되고 싶다면서 머릿속으로 그리는 모습을 말로 외우는 거죠. 나는 뭐든 가질 수 있는 사람에 가까워지고 있다. 나는 오늘 하루도 성공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뭐 이런 문장들로요. 저자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아침마다 그렇게 하고 나면 확실히 뭔가 달라지는 게 있나요? 네. 의미 없이 만든 단순한 문장 같지만 어떤 형태로든 암시를 걸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저도 긴가민가 했어요. 그런데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할지라도 소리내어 말하는 것 자체만으로 심리적인 효과가 있더란 말이죠. 매일매일 되고 싶은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루틴처럼 소리내기를 반복하니까 평소에 하는 행동이나 생각들이 조금 더 그쪽으로 연결된다고 할까요? 하여튼 사업도 연애도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이 말에는 충분한 일리가 있습니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는 좀 모호하죠. 좋은 기운을 주는 긍정적인 표현 같지만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하는 방향성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좀 모호합니다. 하지만 무엇에 가까워지고 있다, 무엇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라는 말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오늘도 내일도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근접해 가고 있다는 목적성이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연예계에서 성공한 한 개그우먼은 루틴으로 만들지만 않았을 뿐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가 걱정이야, 다 잘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요. 이 말은 그녀의 뇌가 가장 먼저 듣고 마음에 새기게 되겠죠. 그녀를 더 좋은 쪽으로 빛나게 하는 자기 암시가 됩니다. 자수성가한 부자들에게도 이 같은 루틴의 무한 반복이 존재합니다. 좌우명과도 같은 다짐을 지갑 한쪽에 넣고 다니며 수시로 읽거나 매일 밤 잠들기 전 자신의 일년후를 읊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목표를 다지는 한 문장이기도 했고 머릿속으로 각인된 어떤 장면이기도 합니다. 어쨌건 돈과 성공을 바라는 열망은 매한가지였습니다. 열망이 아무리 강해도 마음속에 품고만 있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자신에게만 들릴지라도 말로 하고 글로 써서 몸 밖으로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몸이 그 방향을 따라 움직인다고 해요. 저자 또한 예전에는 이런 자기암시 수행이 말장난 같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 저마다 다른 이 믿음을 그대로 존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란 게 과연 존재할까 의심했던 그녀는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이런 100%의 믿음이 존재하고 이것이 상상 이상의 커다란 성공을 불러온다는 것을요. 또 스스로 귀하게 여기고 받드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세상의 그 어떤 운도 따르지 않는다는 진리도 잘 압니다. 물론 돈에 관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이 사실을 알고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유민지 저자의 운의 심리학과 함께 재물운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책에는 오늘 함께한 내용 외에도 운과 함께 성공한 사례들과 운에 관한 설명들이 담겨 있는데요. 제가 느끼기로는 좀 현실적인 조언들이 많았어요. 너무 운만 믿어서는 안 되고, 운이 좋다고 자만해서도 안 되고, 운이 안 좋다고 오로지 이것만을 믿고 좌절해서는 안 된다. 운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걸 극복하고 성공한 사례들도 나와 있고요. 전체적인 내용이 돈, 사람, 성공을 부르는 운에 관해 초점을 맞춰 전개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이기도 하죠. 얼마 전에 제 친구도 신년운을 보러 갔는데 그렇게 만족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오진 않아서 굉장히 실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책에는 운에 관해 좋은 이야기를 들었더라도 겸손을 알고 더 좋은 쪽으로 운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안 좋은 얘기를 들었더라도 그걸 극복해서 운을 다시 좋은 쪽으로 돌릴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운을 이용해 마인드 컨트롤하고 성공하고 싶은 분들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늘 행운과 함께 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마무리합니다.